스페인을 대표하는 많은 건축 가운데 유독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곳,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처음 이곳을 방문한 이들은 하나같이 이곳의 독특한 구조에 놀랍니다. 유럽의 어떤 건축 양식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의 마지막 작품이자 현대 건축 중 가장 훌륭한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는 3차원의 공간을 독창적으로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굴뚝이나 환기구도 그가 만들면 하나의 조각 작품입니다. 그에게는 정해진 형식이나 고정관념이란 없습니다. 이 건물은 한편의 동화 같습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보는 이들에게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합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은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가우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우디의 작품에는 늘 자연이 있습니다. 7빛깔의 타이롯을 입은 카멜레온, 그리고 물을 내뿜는 용이 분수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늘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1852년) 가우디는 카탈로니아 지방의 작은 마을 레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우스는 지중해빛 태양 아래 풍요로운 자연을 지닌 곳입니다. 가우디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자연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가우디에게 주변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작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늘 보던 야자수나무는 철제문을 근엄하게 장식합니다. 도마뱀은 공원의 분수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태뿐만이 아닙니다. 가우디는 사람의 뼈 구조까지 연구해 건축에 이용했습니다. 소소한 장식과 문양뿐 아니라 구엘공원 전체가 자연을 닮은 하나의 숲입니다. 그리스 신전을 닮은 이곳 기둥숲에는 태양과 달이 사계절을 상징하며 천장에 걸려 있습니다. 길을 낼 때도 나무가 자라고 있으면 자라는 대로 그대로 길을 내었습니다. 기둥들도 주변의 나무 모양과 색을 닮아 나무인지 기둥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기둥을 만들 때도 공원 공사를 할 때 나온 흙과 돌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인공적인 조형물이지만 속해있는 주변 자연과는 한 몸인 셈입니다. 이처럼 가우디는 작품에 대한 답을 항상 자연 속에서 얻었습니다. 건축가 가우디의 가장 큰 스승이었던 자연. 그렇다면 가우디가 유난히 자연을 사랑하게 된 까닭,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우디의 어린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가우디는 어린 시절 매우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일찍부터 폐병과 관절염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우디는 밖에 나가 뛰어놀기보다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늘 혼자 책을 읽거나 생각에 빠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늘 외로웠던 아이 가우디.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위안은 자연이었습니다. 지중해의 넉넉한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꽃과 나무. 가우디는 자연스럽게 사물의 형태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마음껏 상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속에서 가우디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가우디의 그런 경험들이 훗날 그의 건축 세계를 만드는 데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꽃, 포도나무, 올리브나무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닭 울음소리, 새들의 지저김, 곤충들의 날개 소리를 들으며 산을 바라본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스승인 자연의 순수함을 통해서 상쾌한 이미지를 얻는다. 16살이 되던 해, 가우디는 건축 공부를 하기 위해 고향 마을을 떠나 이곳 바르셀로나로 오게 됩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아직 채 사라지지 않은 중세의 건물들과 근대화 바람을 타고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이전 양식에 새로운 양식이 덧입혀진 건물들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스타일의 건축 양식들이 한꺼번에 유행했던 시대적 배경은 가우디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을 오고 가며 건축가로서의 가우디의 꿈도 함께 자랍니다. 1874년 가우디는 바르셀로나의 건축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6년 만의 일입니다. 가우디는 하나의 설계도도 수백 번 고치는 완벽주의자이자 노력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기존의 건축 질서에 의문을 표하는 당돌한 학생이자 독특한 아이디어로 항상 교수들을 놀라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급기야 졸업식 때 건축학교의 교장은 졸업장을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미추강이에게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건축가로서 세상의 인정을 받기까지 가우디는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뺀 그의 삶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행복, 가우디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일에만 파묻혔던 가우디. 낡은 설계도 더미에 묻힌 남루한 삶의 흔적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가우디는 하나의 작품에만 매달립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건설이었습니다. 가우디는 이 성당을 어떤 건축 양식과도 다른 자신만의 스타일로 설계했습니다. 가우디의 설계대로 완성되면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가우디는 생전에 이 성당의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Pues una persona fuera de lo común, fuera de serie, un genio, un gran arquitecto, como no ha habido otros. Gaudí no hizo escuela. ¿Por qué? Porque es inimitable. Los arquitectos que han intentado imitar a Gaudí han fracasado. 곧고 반듯하게 서 있던 줄이 갑자기 출렁거립니다. 모서리까지 부드럽게 건물 전체가 물결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물결치는 벽이 전부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완성됐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건물 외벽만이 아닙니다. 이 건물 전체에 곡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굴뚝은 둥근 모자를 쓴 병정 같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게 아니라 파도 타기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 위 천장부터 바닥까지 시선 닿은 곳이면 어디라도 곡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곡선의 물결에 우리의 눈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각각의 공간도 섬세하게 살아있으면서 안과 밖, 위와 아래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지붕은 꿈틀거리는 용의 등줄기 같습니다. 직선과 직각, 가게 건축이 지배하던 시대에 가우디는 과감히 기존의 틀을 깨고 곡선의 건축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곡선일까요? 가우디의 곡선에 장식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상태, 그 답도 곡선이었습니다. 직선으로 천장을 단단히 받치고 있는 기둥. 그러나 표면에 곡선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긴 벤치일 것입니다. 거대한 뱀의 몸뚱이처럼 광장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우디의 곡선은 자연에서 왔습니다.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기둥은 나무줄기나 구루터기와 같고 지붕은 산등성이와 산비탈이 있는 산과 같으며 둥근 천장은 포물선 모양의 동굴이고 튼튼한 테라스는 산의 절벽 모양이다.